YTN은 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 증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즌2로 이어지고 있는 알기 쉽게 쏙쏙 쉬운 말 우리말 프로그램입니다. 한글날을 기념해서 마련한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아름다운 우리 한글의 소중함을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필로그 Y 유다원입니다. 매년 한글날이 되면 우리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평소 우리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데요. YTN은 바른 우리말 쓰기 정착을 위해 한글날이 아닌 평소에도 바르고 쉬운 공공언어 사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알기 쉽게 쏙쏙 쉬운 말 우리말 진행을 맡고 있는 문지연 앵커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문지연 앵커 에필로그 Y는 또 처음 이렇게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저희도 진행을 하면서 느끼지만 외래어랑 우리말의 그 경계가 많이 모호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연 씨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우리말 쉬운 말, 이게 또 그게 있더라고요. 알기 쉽게 쏙쏙. 네, 맞나요? 우리말 알기 쉬운 쉽게 말? 쏙쏙 이렇게 쏙쏙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어떤 방송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요즘 외래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뜻의 정확히는 좀 알기 어려우셨죠. 그래서 그 뜻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매주 뭐 하나씩 단어를 선정해서 네. 시청자분들께 알려주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요즘에는 뭐 코로나19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을 선택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뭐 위드 코로나, 뭐 브레인 포그, 인포데믹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보셨죠? 들어봤죠, 저는. 네. 우리 다원 앵커가 보셨다고 해서 제가 과연 보셨는지 준비를 해봤거든요. 뭐 퀴즈 같은 건가요? 네, 퀴즈를 준비했어요. 한번 제가 퀴즈를 내드릴게요. 큐카드까지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못 맞출까 봐 좀 저는 맞추시겠죠? 걱정되는데. 제가 3개를 준비했는데 네. 첫 번째 문제는 인포데믹입니다. 인포데믹은 사실 좀 많이 들어봤어요. 잘못된 정보 같은 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역시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맞았어요? 네, 맞아요. 틀리면 어쩌나 지금. 인포데믹이 인포메이션과 팬데믹의 합성어거든요. 정보와 전염병의 합성어라서 잘못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그런 현상을 뜻합니다. 그럼 어떤 우리말로 바꾸면 좋을까요? 근데 뭐 어쨌든 의미가 잘못된 뭐 정보니까 그냥 잘못된 정보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것도 괜찮네요. 근데 악성 정보 확산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더 잘 되시죠? 맞아요. 이해가 확실히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두 번째 준비해봤는데 이거는 다원 앵커랑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저랑요? 며칠 전에도 나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번아웃 증후군. 약간 일상생활에서 좀 갑자기 이제 무기력함이라든지 힘듦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갑자기 좀 그런 증상, 현상이 나타나는 거 말하는 게 아닐까요? 맞죠. 우리 다원 앵커처럼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기력해지거든요. 그런 현상을 뜻합니다. 요거를 또 대체할 수 있는 순화어도 있나요? 이 말은 탈진 증후군이라고 바꾸면 좋지 않을까요? 탈진했다라고 해서 이 말도 순화했을 때 좀 알아듣기 쉬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초고난이도 문제. 뭐죠? 제가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뭐야 했었거든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네. 타는 버스는 아닌 것 같고 네. 사실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정확한 뜻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뭔가요? 메타버스란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가상 세계에서 교류하고 활동해서 그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진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게 순화가 가능할까요? 메타버스는 확장 가상 세계로 순화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앵커다 보니까 뉴스를 전달할 때 이런 단어를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뉴스를 하시면서 이 단어는 좀 우리말로 순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나요? 몇 개가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밀키트란 단어가 있거든요. 식사하는 그 제품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 밀키트란 단어가 식사, 조리를 바로 가능하게끔 나온 제품인데 네. 그 밀키트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저는 이 제품을 뭐 식사, 조리 제품? 조리해서 먹는 조리해서 제품이니까.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 이렇게 네. 순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보는 뉴스다 보니까 순화해서 방송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쵸. 생각이 드네요. 우리 앞으로
네, 신화에서. 저희도 좀 노력을 해서 바꿔 네. 말하는 습관을 좀 들여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연 씨는 평상시에, 그러니까 뉴스나 네. 회사 와서 방송국에서 말고 평상시에 좀 바른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말 사용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부분이 있나요? 노력도 하고 있지만 그런 노력이 좀 체득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냥 일상 용어를 사용할 때 제가 장단음을 좀 잘 구분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죠? 뭐 돼지고기 먹으러 갈래라고 이중모음도 아. 굉장히 좀 잘 쓰는 편이고 네, 그래서 있죠. 사실 이중모음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돼지고기 먹으러 가자. 편하게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돼지고기라고 하는 편이라고 직업병이네요. 네, 직업병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은 앵커도 분명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바뀌었는데 예전에 저렇게 주차하는 거 불법이야. 저희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요. 야, 불법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옛날에 김밥. 나 김밥 먹고 싶다 이러지 김밥. 않잖아요, 저희가. 김밥 안간힘을 먹고 쓰고 싶다. 있구나. 네. 근데 지금 그런 단어가 많아요, 사실 발음도. 이렇게 그쵸. 안간힘, 홀대. 네, 사실 이런 게 많죠.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헷갈리는 게 많더라고요. 뉴스를 진행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네.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이제 내가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알아듣는 사람도 쉽게 들을 수 있다는 그 모토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편인데 혹시 지연 씨는 뉴스를 할 때 어떤 거에 가장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세요? 저는 그 앵커 멘트를 읽거나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여기 있는 단어가 최선인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애완동물, 뭐 미망인, 장님 이런 단어가 과연 우리가 정확한 뜻을 알고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죠. 네네. 그래서 뉴스를 전달할 때도 여기 쓰여 있는 단어가 과연 내가 전달하기 위한 최선의 단어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좀 보도하는 편입니다. 저번에 지연 씨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16, 17세 이렇게 백신 맞는 청소년들 이야기할 때 이 친구들이 학생이 아닌 경우가 그쵸.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학생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나요? 네, 저는 뭐 기사를 가끔 보다 보면 이런 10대들을 학생으로 통칭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자기 꿈을 펼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표현으로 좀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뉴스하면서 왜 앵커는 좀 발음도 중요하잖아요. 정확한 발음으로 전달을 해야 하니까. 발음 교정 같은 거 어떻게 하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통 거울 앞에 서서 안 되는 발음들을 좀 입을 크게 벌리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잘 되네. 오늘 좋았어.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런 날이.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YTN 저희 어플 켜가지고 그날 야간 새벽에 한 뉴스도 좀 읽어보면서 입을 더 크게 방송에서 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벌리면서 좀 읽는 편이죠. 우리 지연 씨는 그럼 앞으로 어떤 아나운서, 어떤 앵커로 시청자들에게 좀 남고 싶은지 아니면 어떻게 역량을 좀 펼쳐나가고 싶은지도 궁금해요.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예전에 다원 앵커가 저한테 송혜 선생님 같은 앵커가 되고 싶다라고 그쵸.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올해 좀 꾸준하게 내가 시청자들 더 오래 할 수는 만나고 없을까 생각한 적이 있는데 네. 저는 그것도 참 좋지만 저는 제가 아침에 진행하다 보니까 좀 눈을 뜨자마자 생각나는 앵커, 꼭 보고 싶은 앵커, 그냥 아침에 생각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시청자분들의 잠을 깨우고 네. 아침을 함께하는 그런 앵커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앞으로 우리 문지연 앵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확한 뉴스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